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코인 2부는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으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이미 호재도 다 나온 것 같고 악재도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쳐다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슈 조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저 기대했던 대로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럴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맞아요. 지금 호재도 이제 대충 원래 기대했던 대로 됐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 특집. 오. 이더리움 말은 많이 네. 들어봤겠으나.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어떤 거고 지금 왜 솔라나 이더리움 ETF가 나오는데 왜 그 다음이 솔라나를 기대하는가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한 발짝 이제 나와서 이제 이더리움이 뭔지 한번 조금 봤으면 좋겠고, 그 전에 일단 간단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국내 거래소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오, 그런가요? 국내 거래소가 지금 이제 예치 이자율이죠. 현금 예치 이자율 가지고 처음에 이제 코인원하고 이런데 1%, 1.5%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거래소가 눈치를 보고 조금 올리고 하다 다시 바꾸고 해서 지금 최고 2.5%까지 올라가 있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 자체 예치 이자율 2%, 그리고 은행 이자율 2%에서 현금을 예치하면 4%까지 지금 이자가, 물론 변동 가능한 수치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오늘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지금 오늘 외신 기사 중에 하나 이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그겁니다. ETF가 상장됐는데 5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선 지금 ETF 상품 개수가 총 9개인데 9개가 이제 다 확정이 됐고, 지금 5개는 지금 당장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에 이제 상장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총 9개다. 근데 지금 살짝 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 국내에서는 거래가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면 ETF 주식을 이제 ETF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관처럼 다이렉트로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에 거래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리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걸 또 중개해주는 그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국내 거래소가 이자율 예치 이자율 가지고 경쟁을 벌이듯이 네. ETF도 이제 각 운용사들이 그 수수료 그쵸. 전쟁을 비트코인도 봤죠, 충분히 네. 수수료가 어떻고 하면서 그런 경쟁이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더리움 스테이킹 문제. 맞아요. 스테이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스테이킹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장의 이슈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더리움 자체가 도대체 뭔지 짚어보자라고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어떻다, 현물 ETF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지금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관련된 뉴스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더리움 집중 탐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더리움의 어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집중 탐구라기보다 집중은 아닌가요? 집중 탐구라기보다 이제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기초 지식을 한번 그렇죠. 알아보자. 대부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너무 이제 시장에 매몰돼 있다 보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이더리움 그렇죠. 도대체 뭐였더라? 맞아요. 이럴 수도 있고, 아예 이제 그냥 이더리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낮지만 네.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맞나? 승인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안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럴 때 약간 숨고르기 하는 차원에서 이더리움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비탈릭 부테린을 얘기해야 되죠. 이더리움 얘기하면 장시자입니다. 이더리움의 장시자고 뭐 천재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은 2013년도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19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 백서를 공개를 했어요. 이더리움은 어떤 거다 하면서 제목이 이제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데요. 요 내용을 요 내용만 하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데, 저는 사실 뭐랄까요, 이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더리움 백서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보고 그다음 이제 이더리움이 있다길래 이더리움 백서를 봤더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만 보셔도 대충 이해가 될 텐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죠. 탈중앙화 빼고 애플리케이션만 본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핸드폰에 쓸 때 어플 하잖아요. 네.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하겠다고 나온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당연히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이 비탈릭 부테린이 주목했던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뭐 제목처럼 결제를 위해, 물론 결제를 위해서 쓰이기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 처음 나왔을 당시가 이제 전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아니면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왜 중점을 두고 비트코인이 나왔다면은,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블록체인은 좋은데 단순히 거래하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위에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거고, 여기 스마트 컨트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 어떤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계약할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개입해서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각 당사자끼리만이라도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디앱 혹은 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준말입니다. 여기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이죠.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상에 있는 어플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한 이제 뭐 많은 이제 디앱들이 나왔지만 아직 뭐랄까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 스타 어플은 아직 없다. 요게 아쉽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코인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메인넷 위에 올라오는 디앱들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쓰기 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런 거다. 그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그 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따지면 안드로이드다, iOS다, 이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위에 이제 앱을 만들듯이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디앱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그 이더리움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코인 이름은 이더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2015년도에 이제 개발 초기 자금 이제 확보를 위해서 이더를 ICO 형태로 이제 판매를 했고, 그게 지금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이더고, 뭐 그 뒤로 이제 뭐 이더리움 2.0이다, 뭐 그게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코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게 있고, 우리가 계속 이더리움 했던 거는 그 코인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계속 넘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네.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뭐 비트코인이 상당히 훌륭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이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코인들을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쉽게 그냥 비트코인 외의 모든 코인을 지금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대안이다. 이래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고 뭐 시가총액상으로도 그렇고 그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인넷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넷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코인이고 메인넷 없이 그냥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코인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건 아까 솔라나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처음에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겠죠. 그렇죠. 보니까 비트코인보다야 빠르지만 보니까 그래도 느리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많이 제기를 하면서 그 후속으로 우리가 이더리움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 카르다노,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네. 몇 개만 그냥 수정했을 뿐인 뭐 이런 오. 정도다라고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어쨌든 메인넷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코인의 대표가 이더리움이었고 그 후속으로 나온 게 이제 카르다노, 솔라나,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오는 것들이 뭐 있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그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양한 D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코인들이 그 솔라나든 카르다노든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코인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제2의 이더리움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솔라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이제 또 솔라나도 현물 ETF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셨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그리고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더리움은 이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생태계로 또 만들겠다라는 차원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언가 비트코인을 대안할 만한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알트코인의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확실히 있다라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더리움 2.0이다 뭐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름만 들으면 이더리움 2.0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야, 그 아까 뭐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확장성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 나오면 아 속도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도로가 1차로일 때와 오. 4차로일 때 네. 이제 속도가 달라지듯이 아 그런 문제구나.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면 쉬울 것 같고 네.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이더리움 2.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에는 이더리움도 작업 증명 방식이었어요. 채굴기 비트코인처럼 채굴기를 돌려서 뭐 어려운 문제를 풀고 가장 먼저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이더리움 코인을 이제 보상으로 주는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분 증명을 도입합니다. POS라고 하는데 작업 증명을 POW 요즘 오타가 있었는데 네. 지분 증명 도입이 이제 하게 됐는데 POS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존에는 채굴기로 증명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더리움 보유 지분 양에 따라서 검증할 수 있는 걸 줬다.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샤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뭐 통으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거래 내역을 한 노드가 다 이제 검증을 했다면은 오. 상당히 느리고 뭔가 부담스러워 보이죠. 네. 근데 이걸 각각 이제 샤드로 구분을 해서 각각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일부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더리움 2.0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였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고 아까 이제 스테이킹이 안 된다 하고 했던 게 아까 지분 증명 얘기할 때 그건데 지금 기존에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요거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킹을 하고 이걸 다시 빼는 과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며칠 걸리기 때문에 네. 아마도 ETF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ETF 자체로 이제 스테이킹은 이제 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조금 그 이해가 도움이 쉽죠. 되겠죠. 대충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한 번씩 앞으로 솔라나도 그렇고 뭐 다양한 뭐 코인들이 많은데 뭐 시간이 되면 이더리움 백서도 한번 보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뭔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이더리움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더리움 2.0에 관련돼서도 확장성 측면에서 1차선 도로를 4차로로 넓힌 예를 한번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졌다 보니까 이를 대항하기 위해 나온 솔라나, 카르다노 이와 또 대비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얘기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